안녕하세요. 케하. 반갑습니다. 이큐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랜만에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LG가 드디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LG가 플레이오프 직행은 2013 시즌 이후 9년 만이죠. 직행. 그런데 이제 한국 시리즈를 저희가 진출하지 못한 지는 20년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갔었는데 아직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과연 LG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수 있느냐, KS에 갈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플레이오프 프리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의 현 상태를 일단 두들겨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수진이 기가 막히죠. 투수진 중에서도 1, 2, 3 선발의 퀄리티가 대단하고 불펜 투수들의 퀄리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켈리는 올 시즌 KBO 리그 다승 왕입니다. 물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다승이라는 것은 투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지표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9이닝 무실점을 해도 타선이 터져주지 않으면 승리를 못하고 5이닝 한 7실점을 해도 타선이 터져주면 승리를 거두는 게 승리이기 때문에 조금 그 투수의 능력을 표본화하는 지표에서는 최근 현대야구에서는 조금 지양되고 있는 지표긴 합니다만 켈리는 다승뿐만 아니라 2점대 평균 자책점을 할 정도로 우리 곁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던 피처죠. 그리고 가을에 무척 강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는 다승 2위 플로커가 있습니다. 또 이 선수도 2점대 평균 자책점을 했어. 좋아요. 일단 원투펀치는 짱짱한데 우리가 늘 3선발에서 국내 1선발 어떻게 바꿔서 말하자면 거기서 좀 약점이 있었는데 김윤식 선수가 9월 이후에 평균 자책점이 0점대입니다. 9월에는 이달의 선수 후보에까지 올랐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가을에 핫한 투수가 김윤식이죠. 그래서 이 1, 2, 3 선발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 물론 켈리가 올 시즌 키움한테 유일하게 한 경기 등판해서 3이닝 7실점 5이닝 행진이 끝났던 그 경기가 발생했다는 점, 한마디로 키움에게 한번 털렸다는 점, 그리고 플러커는 부상이 있다는 점, 부상을 하고 이제 첫 뚝판이라는 점, 그리고 김윤식 선수는 큰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적은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켈리가 그 전에 키움과의 작년, 재작년 해서 쌓아왔던 표본에 봤을 때는 그때는 3점대 초반이었거든요. 이 5일 시즌 털린 거는 일시적인 부진이었다.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은 푹 쉬었거든요. 이거는 플로커도 마찬가지. 푹 쉬다 돌아왔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염려를 어느 정도 내려놓았다. 또 윤식이 지금 성장 속도와 지금 컨디션은 큰 경기의 경험이 없다고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 2, 3 선발이 상당히 단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불펜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불펜 데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불펜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불펜 데이를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팀의 유일한 약점이 있어요. 역시 4차전 4선발입니다. 이민호도 불안하고 임창규도 불안해요. 솔직히 둘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탄한 불펜을 활용해서 불펜 데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불펜 데이가 최적의 답은 맞아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KS에만 진출한다, 한국 시리즈에만 진출한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4차전은 불펜 데이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코리안 시리즈까지 생각을 한다면 불펜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펜데이가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감독이라면 불펜데이를 하겠지만, 불펜의 피로도를 늘 걱정하는 류지영 감독님의 스타일상 이 플레이오프 4차전에 임창규를 넣을 수가 있다. 혹은 이민호를 넣을 수가 있다. 그런 변수가 있다. 근데 그 선수들이 넣었을 때 과연 이 선수들이 잘 던질 수 있느냐. 3승 0패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팀의 아킬레스건이 있다. 조금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키움의 상태는 어떠냐? 일단 안우진이 1, 2차전에 못 나와요. 왜냐? KT 위즈 한번 박수 쳐줍시다. KT 위즈가 키움 히어로즈랑 잘 싸워주면서 5차전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안우진이 5차전에 나오고, 그러면서 적어도 4일 휴식은 보장이 돼야 되니까 1, 2차전에 못 나오죠. 빨라야 3차전에 나오는데 3차전에 나오더라도 4일 휴식 후에 나온다면, 지금 안우진이 208이닝을 던졌습니다. 올 시즌. 정규 시즌은 196이닝, 포스트 시즌에서는 12이닝. 게다가 포스트 시즌에서는 물집이 잡히고 있죠. 타구에 맞기도 했고. 그래서 컨디션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4일 휴식 후에 등판한다면 3차전에 안우진이 꼭 김윤식보다 퀄리티가 높을 것이냐. 김윤식이 굉장히 키움전 성적도 2점대 초반이거든요. 플로커도 1점대 후반이고. 그 투수를 안우진이 이길 수가 있겠느냐. 김윤식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안우진이 김윤식보다 훨씬 좋은 투수는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푹 쉬다 온 윤식이야. 지금 거의 42.19km 마라톤을 뛰고 거의 종착점에 있는 안우진과 꼭 우리 윤식이가 밀릴 건 아니다.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있고요. 한 가지 또 하나의 포인트는 오늘 안우진만 나온 게 아니라 키움이 KT의 추격을 못 견디고 요키시 카드까지 꺼냈다는 거죠. 원투 펀치 다 꺼내서 이겼다는 거죠. 물론 요키시는 1.1이닝만 던졌습니다. 하지만 1이닝만 던진 게 아니라 강백호를 하나 더 상대하려고 8회에도 나와서 1.1이닝을 던졌어요. 한 타자 더 상대한 거고 공 4개만 더 던진 거긴 하지만 7회와 8회 때 불펜 투구를 하면서 피로도는 더 커졌을 겁니다. 이랬을 때 키움이 과연 1차전에 요키시를 낼 수가 있느냐. 거기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1차전에 나온다고 해도 요키시가 정상적인 컨디션일 것이냐. 요키시의 루틴이 깨졌거든요. 요키시는 지금까지 KBO 리그에 와서 선발로만 뛰었습니다. 근데 오늘 급하니까 우리 탈락하게 생겼으니까 불펜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고 하루 쉬고 만약에 1차전에 나온다면 과연 정상적인 컨디션이겠느냐. 하루 쉬고가 아니라 이틀 쉬고 2차전에 나오더라도 과연 우리 플로코 키움한테 평균 자책점 1점대였던 플로코를 요키시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상당히 키움의 피로도가 큰 거죠. 우리에게는 상당한 이득이고. 그렇다면 애플러가 나오게 되는데 1, 2차전 중에 하나가 거기서 그 애플러 선수는 아무래도 켈리나 플로코보다는 수준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상대의 이 선발진이 지쳐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불펜에서는 우리가 키움을 압도하거든요. 특히 김재웅 선수는 이재원 선수한테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 선발진에서의 싸움이 중요했는데 선발진이 지쳤다. 키움이. 요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키움 타선이 조금 타격감이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는 경기 감각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게 전체적인 이번 시리즈의 흐름이고, PO 1, 2차전을 일단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 2차전에 요키시와 애플러가 어쨌든 나올 것 같거든요. 안우진이 못 나오니까 애플러 요키시가 나올지 요키시 애플러가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요키시의 등판 날짜는 홍원기 감독이 좀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어요. 오늘 밤에. 지금 새벽 3시 반인데 홍원기 감독은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지금 생각이 깊으실 겁니다. 어쨌든 요키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키시는 역시 좌타자한테 강하죠.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가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에 좌타자들이 힘들어해요. 반면에 우타자들은 꽤 칩니다. 이런 게 지표로 나와 있어요. 요키시는 우리나라에서 좀 오래, KBO 리그에서 좀 오래 뛴 선수이기 때문에 표본이 쌓여 있고, 그 표본이 쌓여 있다는 것은 강한 타자들은 꽤 높은 확률로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도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김민성이 통산 타율이 요키시한테 4할 3분 8리, 이영종도 좋고요, 유강남도 좋고요, 최은성도 좋고요, 허도환까지 좋아요. 허도환은 올 시즌 2번 만나는데 홈런 하나 있고 2루타 하나 있어요. 허도환은 샘플이 좀 적은데, 왜냐면 백업 포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다 보니까 넣었습니다. 송찬이도 좋긴 한데 샘플이 좀 적고, 그리고 들어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허도환이 유강남이 안 나올 때, 혹은 김윤식과 이민호랑 호흡을 맞출 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아마 또 3포수를 쓸 겁니다. 유강남, 허도환, 김기현이 아마 플레이오프 명단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체력을 충전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1, 2차전에서 유강남을 뺄 이유가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허도환을 백업 포수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1, 2차전에 김윤식 차례도 아니니까. 요키시랑 붙을 때는 허도환 지명타자, 유강남 포수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허도환이 요키시한테 엄청 강하니까. 그래서 저라면 1번 문성주를 제외하고, 문성주는 좌투수한테 강한 좌타자거든요. 뒤에 중심을 남겨놓고 때리니까. 그 선수를 제외하고 2번서부터 6번까지 다 우타자를 깔아놨습니다. 그냥 우타자가 아니라 요키시에게 강한 우타자를 깔아놨어요.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감독님은 좀 변화를 좀 덜 추구하시다 보니까 많이 변화해도 제가 보여준 위에 그거, 실제로는 밑에 그 선수들을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 홍창기 정도를 뺄 가능성이 높다. 왜 홍창기는 근데 빠져야 되냐? 요키시에게 21번 만나서 1안타를 쳤습니다. 영하의 4푼 8리. 심지어 홍창기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딱히 어려운 투수는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한 5초 뒤에 요키시 공은 어렵더라. 못 치겠더라. 그만큼 홍창기는 요키시한테 약합니다. 근데 그만큼 약한 타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김현수. 근데 우리 감독님은 김현수는 안 뺄 것 같아. 근데 요키시한테 약하면 요키시한테 이 두 타자는 너무 약하면 뺐다가 중요한 순간에 대타 넣으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쪽의 방향을 가서, 이거를 제가 시즌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키시한테는 홍창기랑 김현수를 뺐으면 좋겠다. 네, 홍창기, 김현수를 빼고 대신 이영종과 허도환을 넣으면서 라인업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켈리 플로코가 요키시랑 붙기 때문에 100% 승리할 수 있다. 100%까지는 넘어했다고 치면 90%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애플러는 우리가 좀 덜 만났죠. 애플러는 올 시즌 KBO 리그 온 선수고, 그렇다 보니까 표본이 넓진 않아요. 12이닝만 붙었고. 그런데 애플러의 퀄리티가 높은 피처는 아닙니다. 평균 자책점이 4점대고, 용병이 외국인 투수가 4점대고, 규정 이닝을 못 채웠어요. 외국인이 풀타임을 뛰었는데, 물론 중간에 조금
건강이 조금 그런 적도 있었지만 살짝 풀타임을 뛰었는데 142이닝 밖에 소화를 못하고 4점대다. 그러니까 요키시보다 퀄리티가 낮지만 준표 경기에서는 5이닝 동안 1실점 무자책을 했어요. 한마디로 최근에 컨디션이 막 나쁜 피처는 아니다. 여기에 우리 팀 상대로 평균 자책점이 2.70으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되는 피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플러에게 강했던 선수 2안타 이상을 그래도 봤습니다. 1안타는 너무 표본이 적기 때문에. 오지환은 특히 홈런이 있어요. 애플러에게. 그리고 김현수가 강했고 유강남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가 정규 시즌에 하던 그 포맷 자체로 타순을 구성하되, 결국엔 오지환이 애플러한테 정말 강했기 때문에 오지환 뒤에 누굴 붙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 문보경 선수를 붙였겠지만 유강남도 애플러한테 강했기 때문에 유강남을 오지환 뒤에 붙이는 건 어떤가,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어요. 근데 사실 애플러 정도라면 원래 나오는 우리의 라인업, 문보경이 6번에 가고 유강남이 8번에 가는 이 라인업, 제가 구상한 라인업에서 문보경과 유강남이 스위치되는 그 라인업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의 힘은 저희가 압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올 시즌 평균 자책점 1위 팀이 우리 팀이에요. 마운드의 높이가 가장 높다는 거죠. 근데 2위 팀이 KT 위즈였습니다. 그만큼 KT 위즈가 우리랑 박빙의 투수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KT 위즈의 구장은 우리처럼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KT 위즈가 우리보다 좀 더 강한 투수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던, 특히 선발진에선. 그렇지만 우리의 상대는 키움 히어로즈가 됐다는 거죠. 불펜진에서 확실히 앞서고요. 키움이 전반기 때는 불펜진이 좋았지만 후반기 때 무너졌기 때문에, 심지어 준표에서도 불펜진이 안 좋은 점을 드러냈어요. 근데 김재용만 마지막 경기에서 잘 던졌지만 김재용 담당 일진 이재원 선수가 있습니다. 투수의 힘은 우리가 압도하지만 결국 타자들의 타격감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는 조금 타격감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상대보다 타선이 더 셉니다. 투수도 더 센데 창도 더 세. 하지만 우리는 쉬고 왔기 때문에 타자들이 타격감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시즌 막판에 타격감이 그다지 좋은 상황에서 온 것도 아니고, 반면에 키움은 조금 준표를 치르면서 타격감이 조금 올라왔다. 이정우, 김혜성, 푸이그, 뭐 이런 선수들 상당히 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타격감이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는 요키시에게 강한 우타자들, 이런 게 뭐냐, 상대전적 상대성에서 강한 선수를 배치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저는 KT 위즈가 안우진을 공략하지 못한 것은 문상철을 넣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문상철이 안우진에게 4타수 3안타 1홈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상철을 못 넣었어요. 조용화가 좀 부상 중이었더라면 김민혁을 대신해서 조금 수비력을 포기하더라도 조금 문상철을 좌익수로 넣고 뭐 요 정도로 하면서 안우진을 더 공략했었어야 되는데, 상대성보다는 좀 홍원기 감독이나 이강철 감독이나 원래 했던 흐름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키시는 특히나 정말 우타자한테는 약하고 좌타자한테는 강한 이런 스플릿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요키시를 무너뜨린다면 저는 애플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애플러 최근에 기세가 좋긴 합니다만, 준표에서 기세는 좋긴 하지만 요키시만 잡으면 어쨌든 애플러는 우리가 투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2차전을 쓸어버릴 수가 있다. 요키시에게 강한 우타자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켈리나 플로코를 상대로 강한 키움의 타자들을 좀 더 분석해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그 소통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 털어넣으면 재미없잖아요. 일단은 요키시아 애플러에 대해서 피오 1차전, 1, 2차전은 좀 그 컨셉을 잡아봤고요. 전체적인 이 얘기에서는 안우친이 1, 2차전에 못 나온다. 그리고 지쳤다. 이런 얘기. 투수진은 우리가 더 세다. KS를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통방송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KS를 향해 피오 첫 번째 프리뷰, 1, 2차전 프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 4차전 프리뷰로 올게요. 3승 0패로 간다면 4차전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켜봐. 3승 0패로 우리가 지는 건 아니겠지. 켜봐.